이재명 파기환송 심도 정강스카 재판부 배당. 이 재판부가 오늘 배당이 됐습니다. 그 고등법원에 서울 고등법원에 다시 갔죠.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됐는데 요즘은 판사 성향을 다 봐야 됩니다. 워낙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막 판결을 하기 때문에 특히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이 계보가 있습니다. 건순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판 거래를 한 건순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유정교사 무죄 때린 김동현, 또 이 선거법 사건 2심에서 황당한 무죄 내린 최은정, 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재판이 좌파 판사들은 그렇게 이념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재명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고법으로 다시 갔죠. 파기환송 됐으니까. 자, 그 상황인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송을 했다. 소환장을 발송을 했다. 이 이야기는 재판에 출석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재판 시작한다.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맡았는데 15일 날 첫 공판한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15일이면은 이 연휴가 또 끼어버렸죠. 연휴가 끝나서 가는데 15일이면은 대선 후보 대선 후보 등록 직후입니다. 직후에 공판을 하겠다. 파기환송심 공판을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을 했다. 출석을 하라는 이야기죠. 후보 등록하고 나서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재명의 집이 그 인천에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또 패문부재 이렇게 해서 또 서로 그 소환장 받지 않고 막 미룰까봐 인천지법, 이 인천의 지역구니까 인천지법의 집행관에게 이미 촉탁서도 발송을 했다. 촉탁서를 발송을 하고 인편으로 발송도 병행한다. 직접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을 했다. 자, 이것은 지금 막 나온 기사입니다. 대단히 신속하게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걸 특히 이 후보 등록 직후에 첫 공판을 열겠다는 뜻을 지금 이재명 쪽에 전달을 했고 그때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출석을 하라고 이재명이 이제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안 하게 되면은 이 선거법은 두 번째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은 피고인 없이 바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에게는 또 절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재판에 출석을 하라는 그런 이 통보를 지금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 집행관 송달을 했고 촉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에게 소환장을 발송을 했는지. 자, 15일 날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오면 전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굉장히 신속하게 이 재판을 진행을 했죠. 저는 합의체로 돌린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고 이게 대선판이 완전히 출렁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 고법에서 이제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유죄를 전제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해서 재판을 시작을 해서 양형, 이제 형량을 결정을 하는 것만 남았죠. 형량 결정하는데 만약에 이 100만 원 미만이면은
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100만 원 미만이 나올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보더라도 대법원 선고 내용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 내용과 거의 그쪽 손을 들어준 거죠. 사실상 1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2심 최은정 재판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 말을 이재명이 한 거짓말을 토막토막 쳐서 해석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은 이 후보자의 말은 유권자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이 후보자의 관점에서 했느냐, 또 법원의 관점에서 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1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1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났기 때문에 고법에서 다시 유죄로 이 유죄 여기는 기속이 됩니다. 유죄를 내려야 됩니다. 고법이 형량만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가령 뭐 봐주느라고 벌금 80만 원 이렇게 했다고는 이게 뭐 조롱 수준을 넘어서 그것은 분노를 일으키겠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니까 그런 형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선고 시기인데, 그러면 서울 고법에서 한번 선고를 하고 나면은 이게 다시 대법원에 돌아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파기환송을 하면 5심이죠. 5심. 우리나라가 3심제라고 하지만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5심이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가서 하고 그걸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유죄를 내리면은 유죄를 내려야 되고 100만 원 이상을 때리면은 이재명이 재상고를 하죠. 그럼 다시 대법원에 가서 그때 이제 확정 판결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 속보가 나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6월 3일 그 대선 전에 고법의 이 파기환송심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고법에. 그런데 이 고법에서 이 결론을 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판결이 돼야지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죠. 자, 날아가 버리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6월 3일까지 고법 판결만 나와도 확실한 유죄 판결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형 판결만 나와도 이재명은 이 중도청이 절대 찍지 않겠죠. 그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는. 자, 그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은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서울 대법원하고 서울 고법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피선거권 박탈력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이 재상고를 할 때는 이재명이 시간을 27일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재상고하는 기간이 7일 이내. 그러니까는 마지막 7일까지 끌겠죠. 그 다음에 재상고 이유서를 또 쓰는 것이 20일 이내. 그럼 또 20일을 끌겠죠. 27일을 이재명이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그 대신 이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서 유의미한 유죄를 때리면은 이재명에겐 그것이 투표 그러니까 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찍을 수가 없겠죠. 그 아주 강성, 열성, 극성 지지층 아니면은. 자, 그런 상황이어서 이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속보가 이게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이 이제 다시 서울 고법 형사 7부입니다.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 고법이 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15일이면은 지금 연휴가 끝나면 한 7일인가 끝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0일 날 또 후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니까는 10일부터. 그래서 15일에 이 지정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오늘 서류도 다 보냈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다 배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였죠. 최은정 부장판사가 그 황당한 무죄를 내린. 그런데 그쪽은 이제 안 갑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배당을 했는데 그 대체부가 7부, 형사 7부에서 그쪽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15일 오후 2시네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간 이 사건의 이 첫 심리가 15일 오후 2시 이재건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오늘 배당이 됐는데 곧바로 기일까지 또 잡았습니다. 정강사건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이제 돌려받자마자 사건 번호를 바로 부여를 했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새 재판부 고법 7부를 다시 또 발빠르게 배정을 했고, 거기다가 별도 그 공판 준비 기일 안 거치고 곧바로 이제 공판을 시작한다. 보통 때는 공판 준비 기일 해서 뭐 서로 조율을 하고 하죠. 그것도 없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소환장이 이제 송달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편으로도 보냅니다. 그 출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기일까지는 그대로 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은 다음 기일부터는 그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불출석하면 세 번째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대선 전에 완전히 파기환송심이 그 고법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게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다만 대선 전에 고법의 판결이 나올지, 유죄는 유죄고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됐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 형량에 따라서 또 대선 투표일에 표심이 좀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고법에서도 파기환송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재판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이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배당이 되면,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배당이 되면은 그 재판부의 성향을 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배당이 됐는데 선거 전담 재판부입니다. 형사 7부 이재건 부장판사가 있고 그 고법 부장판사죠. 그리고 박주영, 송미경 고법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 재판부입니다. 형사 7부. 여기서 이 합의 7부는 그때 최은정이 황당한 무죄를 내린 형사 6부의 대리 재판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법 가서 파기환송됐을 때 다시 그 재판부에 안 가죠. 그 대리 재판부, 옆에 재판부로 가는데 그게 형사 7부고 이재건 부장판사, 박주영, 송미경 고법 판사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재건 부장판사는 지금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급하게 내보내는 기사들을 보면은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출신이다. 특정한 어떤 성향은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사법과를 졸업했고 사시 23기 군 법무관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세주지법, 법원 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을 했고 그때 작년에 이 대법관들이 바뀔 때 대법관 후보군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그리고 형사 7부가 최근에 굵직한 사건을 하나 다뤘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 2월 달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그래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그래서 그때 이 재판부가 관심을 모은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정건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 그때 이심을 맡았는데 그 뭐 이정건 녹취록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이 돈봉투 사건도 이정건 녹취록에서 다 나왔죠. 그 이정건은 원래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정치자금, 그 뇌물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항소심을 맡았는데 이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더 줄였다. 줄여서
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된 적은 있지만 이 판사들의 어떤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뚜렷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무슨 뭐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죠. 우리법연구회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신속하게 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이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는 하지만은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신속하게 이것을 결론낸 것을 보면은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전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단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형량만 결정을 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이재명이 다시 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서 재상고 기간 7일 그리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걸 꽉 채워서 끌어버리면은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오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고법의 판결만 대선 전에 나와도 유죄, 징역형, 가령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판결을 놓으면은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그 경우에 중도층 표가 한 1,000만 표는 달아날 것이다. 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언론들도 그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이 안 돼서 간단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상당히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이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하죠.